네, 안녕하세요. AWS IOSA 딥다이브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클라우드 클럽 5기 안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먼저 IOSA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후에 AWS STS라고 불리는 서비스의 개념, 마지막으로 IOS의 세부 원리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제목이 딥다이브라고 불린 만큼 좀 많이 깊게 다룰 예정이니 살짝 어려우실 수 있어서 최대한 풀어서 설명할 예정이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략히 하면 전 현재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동시에 리튼 테크놀로지스에서 플랫폼 엔지니어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클럽은 5기로 새로 들어왔고 쿠버네티스 홈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쿠버네티스에 매우 큰 관심이 있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IOSA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IOSA는 뭘까요? IOSA는 IAM Roles for Service Account의 약어입니다. 즉, 쿠버네티스 서비스 어카운트에 IAM 롤을 매핑해서 S3나 람다와 같은 AWS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죠. 보통 쿠버네티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파드 형태로 운영하는데요. 이 파드가 사용하는 서비스 어카운트에 IAM 롤과 매핑을 하면 해당 파드는 IAM 롤을 통해서 AWS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 백엔드 개발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 중에서 혹시 AWS에 한번 연결을 해봤다 한번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마 상당 부분이 이제 보통 백엔드 개발하실 때 뭐 사진을 업로드한다 그때 뭐 S3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서버를 개발할 때 AWS에 대한 권한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코드처럼 뭐 액세스 키 아이디나 시크릿 키 그리고 리전을 입력하겠죠. 그럼 이제 해당 서버는 S3에 접근할 수 있게 돼서 뭐 사진 업로드하는 기능을 뭐 로직을 구현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사용되는 이 액세스 키를 포함한 환경 변수는 바로 IAM 유저의 자격 증명입니다. 즉 일종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인 셈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뭐 코드에 그대로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mb를 이용해서 이제 환경 변수로 지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안전할까요? 정말 그렇게 안전했으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그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S3 버킷이 해킹당할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IAM 유저의 자격증명은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이라는 말은 한번 탈취당하면 무방비해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중요한 민간 정보가 담긴 자격증명은 하시코프의 볼트나 원패스워드 같이 멀티클라우드에서 중앙에서 환경 변수를 관리하는 무한 솔루션이 등장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인 IOSA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금 제가 IAM 롤을 사용하면 왜 안전하다고 왜 언급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AM 롤은 권한을 일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AWS STS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AWS STS는 보통 AWS Security Token Service의 약어입니다. 토큰에 좀 더 주목해보죠. 보통 키는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HTTPS 연결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텐데요. 보통 인증서에 포함된 공개 키의 경우 영구적이죠. 그러나 이제 토큰의 경우에는 보통 일시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즉 AWS STS는 토큰을 통해서 임시로 자격 증명을 발급하는 AWS 서비스죠. 우리가 보통 IAM 유저를 통해 AWS에 접근하려고 아마존에 API 요청을 날릴 때 우리 액세스 키와 아이디와 보안 서명을 전송합니다. 여러분이 IAM 유저를 발급했을 때 왜 액세스 키 아이디는 공개되어 있고 시크릿 키는 왜 애스터리스크로 왜 가려졌을까? 그 이유는 액세스 키 아이디를 직접 공개적으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보통 전송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S3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보안 서명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데 이 보안 서명은 여러분이 API 요청을 날릴 때 어떤 AWS 리소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자열을 총 4번에 걸쳐서 암호화를 하는데 그 암호화 과정에서 여러분의 IAM 유저의 시크릿 키가 사용이 됩니다. 헥스 단방향 암호화를 통해서 4번이나 암호화가 되고 그 보안 서명을 AWS에 전송을 하면 AWS는 여러분의 액세스 키 아이디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해서 시크릿 키로 4번에 걸쳐 암호화를 한 후 이것을 대조를 합니다.
만약에 보안 서명이 똑같다면 여러분이 인증된 사용자라고 인식을 하고 여러분에게 AWS 권한을 드리겠죠. IAMROL도 되게 유사합니다. 근데 IAMROL은 여기서 이 액세스 키 아이디가 일시적이고 추가로 이 액세스 키를 검증하기 위한 세션 토큰이 사용됩니다. 즉 보안 수단이 IAM 유저에 비해서 더 추가되는 셈이죠. 그럼 이 임시 액세스 키와 토큰은 대체 누가 발급을 해줄까요? 여기서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AWS STS가 발급을 해줍니다. AWS STS는 IAMROL과 페더레이티드 유저 등의 그 주체한테 임시적인 자격 증명을 발급해서 AWS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IAMROL은 특이하게도 자신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에 해당 대상을 명시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IAM 유저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와 같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 IAMROL의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에 등록되지 않다면 이 IAMROL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IAMROL을 사용한다는 것은 보통 assume 롤이라고 보통 이렇게 용어를 붙이는데요. 이 assume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롤을 assume하면 임시 세션이 발급이 되는데요. 이 세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IAMROL에 부착된 폴리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지만 IAMROL을 assume함으로써 얻은 세션을 사용하면 IAMROL에 부착된 권한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IAMROL과 AWS STS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IAMROL은 IAM 유저와 달리 임시로 사용할 수 있고 세션 토큰을 사용해서 추가로 검증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는 점, 그 중간에는 AWS STS라는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이 두 개만 아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잠수복을 입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딥다이브를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내용이 깊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리소스가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 어카운트입니다. IRSA를 이루는 단어들 중 하나인 서비스 어카운트. 이 서비스 어카운트의 정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서비스 어카운트는 쉽게 말하면 파드의 식별자입니다. 여러분이 공항에 갔을 때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권을 가져오죠. 이 여권이 마치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서비스 어카운트랑 똑같은 것이죠. 이 식별자를 통해 파드에 바인딩된 권한이 무엇인지,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는지 큐브 API 서버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이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을 할 때는 직접 매니페스트 파일을 왼쪽과 같이 이제 생성을 해서 파드에 직접 주입할 수 있지만 사실 파드가 생성되는 순간 기본으로 서비스 어카운트가 주입이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디폴트라고 불리는 서비스 어카운트가 주입이 됐죠. 근데 사실 당연합니다. 제가 아까 파드는 식별자라고 했는데 이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신은 큐브 API 서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큐브 API 서버에서는 얘가 누군지 알아야 이제 이를 인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마운트 경로에 있는 서비스 어카운트입니다. 일종의 리소스인데 왜 서비스 어카운트가 볼륨으로 주입이 됐을까요? 한번 제가 파드 내부로 접속을 해서 저 경로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CA Salt,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토큰이 있습니다. CA Salt는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CA 인증서입니다. 여러분이 HTTPS 연결을 구축할 때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가 정말 검증된 서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CA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보통 공개키는 인증기관의 비밀키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 있는 기본 CA 인증서로 이것이 복호화가 되면은 그 서버는 안전한 서버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쿠버네티스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아닌 자체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CA를 가지고 있어야만 검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CA 설터가 있는 겁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현재 파드가 속해 있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근데 토큰은 뭘까요, 대체? 한번 토큰을 cat 명령어로 보면은 JWT 토큰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JWT 토큰은 보통 여러분이 API 서버 요청을 할 때 인증을 하는 그런 토큰인데 이놈의 정체가 뭘까요? 이를 디코드하면 다음과 같이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네, 페일로드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디언스 부분에는 쿠버네티스 디폴트 서비스라는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 이 주소는 큐브 API 서버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슈어 필드에는 OIDC.EKS라고 불리는 어떤 알 수 없는 URL이 적혀 있네요. 근데 이 URL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URL이기 때문이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파드의 이름과 해당 파드의 UID가 적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토큰의 주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어디 서브젝트라고 불리는 시스템 서비스 어카운트, example, 그리고 example SA라고 불리는 이 주체죠. 서비스 어카운트로 주입이 됐으니 당연히 이 토큰의 주체는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서비스 어카운트겠죠. 자, 근데 JWT 토큰에 익숙한 부분은 이 필드도 아실 텐데 이 OIDC 이게 좀 수상해 보이지 않나요? OIDC가 무엇일까요?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OAuth를 확장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즉 권한을 주는 오더라이제이션 역할을 하는 OAuth를 조금 확장을 해서 권한을 활용해서 이제 식별자 정보 제공 권한을 OAuth에 요청하고 자연스럽게 식별자 토큰을 얻을 수 있겠죠. 즉 OIDC는 해당 주체에 대해서 식별을 하는 식별자 토큰을 주는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한번 이제 과정을 좀 알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과정은 파드가 큐브 API 서버에 자신을 인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큐브 API 서버는 파드에게 서비스 어카운트를 볼륨으로 주입을 합니다. 이때 볼륨은 시크릿 형태로 주입이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토큰, 루트 CA, 그리고 네임스페이스가 주입이 됩니다. 파드는 이제 큐브 API 서버와 통신을 할 때 인증을 하기 위해 이 서비스 어카운트의 JWT 토큰을 전송을 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다시피 JWT 토큰에는 발행 주체 OIDC URL이 적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URL이 왜 적혀 있을까요? 이 큐브 API 서버는 이 URL에 접속을 해서 OIDC의 공개 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OIDC URL에 이제 JWKS 서페스를 입력을 하면은 공개 키가 나옵니다. 왜 이 공개 키를 필요로 하게 될까요? JWT 토큰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더, 페일로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시그니처죠. 이 시그니처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 키가 필요합니다. 즉, 아까 방금 파드가 큐브 API 서버에게 보낸 이 JWT 토큰의 시그니처를 검증하기 위해서 OIDC의 URL에 접속해서 얻은 공개 키로 검증을 하는 것이죠. 만약 검증이 된다면 큐브 API 서버는 이 파드를 드디어 신뢰를 하고 통신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인증이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의 빌드업의 마무리, 드디어 IRSA의 세부 원리를 실제로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빌드업을 되게 오래 한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어야 IRSA의 세부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슬라이드를 통해 서비스 어카운트로 파드가 큐브 API 서버에 인증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자, IRSA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어카운트 어노테이션 필드에 assume을 하고자 하는 IAMROL의 ARN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IRSA는 EK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EKS에는 EKS Path Identity Webhook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EKS에서 파드를 생성을 하면 큐브 API 서버는 EKS Path Identity Webhook한테 해당 파드의 매니페스트를 전송을 합니다. 실제 YAML 파일을 전송을 하죠. 이 웹훅은 받은 매니페스트에서 어노테이션에 해당 IAMROL에 ARN인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면 이 서비스 어카운트 JWT 토큰을 큐브 API 서버한테 전송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OIDC는 식별자 토큰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큐브 API 서버는 OIDC의 공개를 키를 통해 인증을 마치면 식별자 토큰을 EKS Path Identity Webhook한테 다시 돌려주고 이때 받은 식별자 토큰이 정말 중요한데 IAMROL을 사용하기 위한 핵심 토큰이기 때문이죠. 이 식별자 토큰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EKS Path Identity Webhook은 이 식별자 토큰을 파드에게 주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경변수 5개를 주입을 해주는데 이 환경변수는 AWS STS 엔드포인트와 리전, 그리고 assume하고자 하는 IAMROL의 ARN, 그리고 방금 받은 아주 중요한 이 식별자 토큰의 파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파드는 이제 AWS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IAMROL을 assume을 해야 되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느 AWS STS에 접속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인증을 할 때 어떤 식별자 토큰을 줘야 되는지도 잘 압니다. 환경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이제 STS에 인증을 해야 됩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이 방금 식별자 토큰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한번 살펴보고 할까요? 똑같이 디코드를 해보면 JWT 토큰입니다. 심지어 디코드를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폴트 서비스 어카운트의 내용과 똑같은데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바로 이전에는 큐브 API 서버의 주소가 어디언스 필드에 있으면 이번엔 AWS STS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즉 이 파드는 AWS STS에 전송을 해서 방금 제가 디코드한 이 식별자 토큰을 전송을 하고 IAM 롤 어슘을 시도를 합니다. IAM 롤에는 제가 아까 방금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에는 해당 대상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이것을 허락을 해주고 임시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해주네요. 어쨌든 이 파드는 방금 AWS STS라는 로부터 받은 임시 자격 증명을 통해 AWS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과정은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바로 방금 제가 디코드했던 해당 서비스 어카운트의 모든 값들이 이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에 적혀 있습니다. 즉 JW 토큰에 적혀 있던 그 사용 주체 OIDC에 대한 정보 그리고 토큰의 대상 이 세 가지의 정보가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해당 IAM 롤은 방금 받은 그 식별자 토큰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IRS에 대해서 통해 어떻게 AWS 리소스에 접근하는지 딥다이브를 해보았습니다. 좀 깊은 내용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그냥 파드가 기본으로 사용되는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과 외부로부터 주입받은 또 다른 식별자 토큰 이 두 가지 토큰이 주입이 됐고 기본 토큰은 큐브 API 서버한테 그리고 나머지 방금 식별자 토큰은 AWS STS한테 인증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환경 변수로 어느 IAM 롤을 사용해야 되는지 STS의 주소는 무엇인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해당 파드는 이 식별자 토큰으로 AWS 인증을 받았고 IAM 롤 또한 이 식별자 토큰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이쯤 되면 AWS는 정말 대단하고 느껴지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이 IRS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길 빕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